자, 그러면 신경망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단어를 일단 입력을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입력을 준비할 때는 원핫 인코딩으로 한다라고 그랬고요. 전체 어휘 수만큼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설명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휘셋의 전체가 이거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굉장히 어휘가 작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총 7개, 점까지 하나로 쳐서 7개의 어휘를 가지고 모든 언어를 표현한다라고 가정해보면 모든 단어를 7차원 벡터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you라는 단어를 나타낼 땐 앞에만 1, 나머지 0. say라는 단어를 나타낼 땐 두 번째만 1, 나머지가 0. goodbye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는 세 번째가 1, 나머지가 0. 이런 식으로 뭔가 약속을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한 단어에 1 하나, 0 6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는 벡터로 일단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은 단어를 신경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어를 벡터로 나타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실제로 입력이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요 녀석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say라는 데를 우리가 물음표로 해놓고 신경망을 워드투백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맥락은 좌우의 한 단어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맥락이 되겠고요. 또 얘도 맥락이 되겠죠. 해서 you와 goodbye를 가지고 say에 어떤 의미가 오게 될지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자, 단어의 아이디를 우리가 임의로 you say goodbye and I hello 요 순서대로 0, 1, 2, 3, 4, 5, 6이라고 아이디를 주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입력에 들어가는 단어가 you와 goodbye잖아요. 맥락이니까 you와 goodbye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아이디가 0하고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얘의 원핫 인코딩 표현은 여기 있죠. you는 이렇게 돼 있고 굿바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핫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로 입력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10,000차원을 300차원으로 찌그러뜨렸잖아요. 이번에는 7차원을 3차원으로 찌그러뜨리는 연산을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코드로 구현을 해볼 거고, 자, 그림을 보시면은 7차원에 대해서 3차원으로 압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 행렬이 7 곱하기 3의 가중치 행렬이 되겠습니다. 원래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는 웨이트, 즉 가중치 뿐만 아니라 바이어스라는 거를 두게 됩니다. 편향이라는 거를 두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사용될 워드투백을 구현하는 건 아니고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도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위해서 가중치만 생각을 할 거고요. W 그리고 편향은 생략한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지금 7개고 은닉이 3개면은 만약에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로 선이 다 그어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첫 번째 거에서도 3줄, 3줄, 3줄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줄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전체 연결의 수는 7 곱하기 3이잖아요. 7개에서 3군데로 나갔으니까 7 곱하기 3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노드들 간에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 연결이라고 합니다. 완전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완전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렬 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나타내 볼게요. 행렬 곱은 numpy 패키지의 metmul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import numpy as np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요. 입력할 데이터를 c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는데 c는
array. 지금 여기 보면 대괄호가 2개 있잖아요. 대괄호가 2개 있는 거는 2차원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미니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일단 실행을 하면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미니 배치까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입력이 10000 하는 원핫 벡터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중치 행렬은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자, 7 곱하기 3 행렬인데 여기 들어가는 값은 지금 우리 중요하지 않고 그 형상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3의 가중치 행렬을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h라는 은닉의 결과, 지금 어디냐면 입력을 10000으로 줬고요. 그리고 w를 랜덤하게 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올 거냐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닉층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앞에 있는 C 우리가 준 거, 그리고 랜덤하게 만든 W 얘네를 맨멀 함수로 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결과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는 지금 여기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미니 배치를 써서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0, 0, 1, 0. 자, 이렇게 넣었다. 7차원 맞죠? 얘를 집어넣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요 단어와 웨이트가 곱해진 게 나오고요. 또 요 단어와 웨이트가 곱해진 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얘를 굳이 데이터를 어차피 요거 하나만 쓰는데 왜 2차원으로 대괄호를 2개나 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미니 배치를 할 때 코드를 안 바꾸고 바로 쓸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인풋 레이어와 웨이트를 곱해서 히든 레이어가 나오는 것을 맨멀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본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신경망에서는 처음에 초기화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방향, 순방향이죠. 순방향 추론도 해야 되고 역방향으로 페널티도 전파를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맷멀 클래스로 정의를 해놨는데 요 코드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요 코드는 함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커먼이라는 폴더에 layers.py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거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실제로는 요 맨멀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생성한 맨멀 클래스를 사용한 코드를 아래 보면 지금은 아까보다 더 오히려 복잡해진 감이 있지만 얘네가 나중에 실제 워드2백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모듈화를 해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맨멀, 아까 말씀드린 common.layers에 있는 맨멀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한 다음에 입력을 그대로 두고요. 가중치를 랜덤하게 만들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레이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요때 맨멀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레이어에서 순방향 추론을 하는데 input C를 넣는다 해서 그 결과가 H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할 거는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입력을 원합 벡터로 집어넣고요. 웨이트가 랜덤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히든 값이 나왔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럼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얘는 또 뭐야? 이거는 나중에 한참 뒤에 쓸 것까지 감안을 해서 미리 다 만들어 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맨멀이라는 함수가 지금 워드2백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 게 조금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보세요. 입력으로 들어가는 7차원 벡터가 원핫 벡터잖아요. 그리고 가중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예 곱하기 다시 좀 너무 지저분한데요. 원래는 행렬 곱을 하면 예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뭐 이렇게 다 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원핫 인코딩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1이고 나머진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행렬 곱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1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 벡터의 어느 행을 고르느냐에 대한 이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이 맨 앞에 있었다. 그러면 7 곱하기 3 행렬 중에 맨 위층이 살아남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요 층에 살아남겠죠. 1이 여기 있었다면은 요 층에 살아남을 거고요. 즉 입력 값이 뭐냐, 입력에 있는 1이 어디 있느냐는 가중치 벡터 W에서 어떤 행을 히든 레이어로 전달할 거냐 하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뒷부분의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보우 모델의 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우 모델은 워드2백의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중 하나잖아요. 시보우와 스킵그램이 있다라고 했고요. 시보우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시보우를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관심 단어를 가지고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학습을 할 거냐, 그게 스킵그램이고요. 시보우는 반대로 주변 단어를 가지고 관심 단어, 타겟, 중앙 단어 같은 뜻으로 쓸게요. 자, 주변 단어를 가지고 관심 단어, 중앙 단어를 추측해내는 신경망이 시보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you say goodbye다 그러면은 you와 goodbye를 가지고 say를 예측하는 게 시보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취지는 뭐냐 하면 맥락을 입력했을 때 타겟이 출력할 확률을 높이도록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맥락을 입력했을 때 타겟이 출현할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you와 goodbye를 입력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올까요? 라고 추론을 했더니 I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제대로 안 된 거죠. 계속 학습을 해서 you와 goodbye를 했더니 또 hello가 나왔어요. 그것도 잘 아닌 거예요. 그래서 you와 goodbye를 넣었을 때 say가 나와줘야 얘가 다시 you와 goodbye를 집어넣었을 때 say가 출현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면 그때 이제 학습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맥락을 입력했을 때 적절한, 정확한 타겟이 출현할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맥락의 단어 수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맥락의 단어 수를 만약에 2다 라고 정하게 되면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2개의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한 단어가 들어가고요. 얘는 중심 단어의 앞에, 중앙 단어의 앞에 위치한 단어에 대한 원핫 인코딩이 될 거고요. 얘는 중심 단어의 뒤에 위치한 단어에 대한 원핫 인코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중심 단어가 원핫 인코딩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요 아웃풋 부분은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원핫 인코딩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는 원핫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와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아마 설명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설명이 어려울 겁니다만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 어려운 거죠.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원핫 인코딩, 여기에도 원핫 인코딩이 있어요. 만약에 you라는 단어와 goodbye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say라는 단어에 대한 원핫 인코딩이 있어요. 해서 입력을 넣고 여차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또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타겟이 나오잖아요. 얘 자체는, 요놈 자체는 원핫 인코딩이 아니라는 거죠. 원핫 인코딩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원핫 인코딩이라서 얘네 둘 사이에 또 비교를 하게 된다 라고 정도만 큰 흐름을 이해를 해 두시죠.
그래서 다시 또다시 돌아가서 여기 한 단어와 여기 한 단어, 그리고 W 벡터가 여기 지금 두 군데로 표시되어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 두 개는 같은 애입니다. 하나의 W 행렬이에요. 그 W 행렬을 곱해서 얘랑 얘를 곱한 거, 또 얘랑 얘를 곱한 거를 더해서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 쪽에 있는 아까로 치면 W 프라임 요 행렬을 곱해서 출력층이 나오게 되는 건데, W 행렬의 모양새를 보게 되니 이러이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이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보면 입력층이 1 곱하기 7이고 은닉층이 1 곱하기 3이었잖아요. 얘가 1 곱하기 7이고 1 곱하기 3이어서 여기가 7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7 곱하기 3이 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얘가 지금 은닉층이잖아요. 여기 W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은닉층인데 요 옆에 you say goodbye and I say 뭐죠 이게? say는 두 번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요 you라는 단어에 대한 벡터를 3차원으로 나타내고 say라는 단어에 대한 벡터를 3차원으로 나타낸, 이런 식으로 얘가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W 행렬 자체가 아까 워드2백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W가 최종 결과물이지? 원래는 U라는 단어를 100000000이라고 해서 7차원 원핫 인코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워드2백 학습을 하고 나면 요 Win 벡터를 사용해서 U라는 단어는 3차원, say도 3차원, goodbye도 3차원, 얘네는 더 이상 원핫 인코딩이 아니고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W 행렬을 얻어가는 과정이 워드2백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층이 여러 개이면 음닉층의 뉴런은 전체의 평균을 사용한다. 그 말은 뭐냐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입력층에 대한 은닉층을 H1, 그게 뭐냐면 얘 곱하기 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입력층에 대한 은닉층을 H2, 얘 곱하기 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냐면 그 두 개를 얘네 곱한 거를 더한 다음에 2, 즉 평균을 써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도출된, 아까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인데, 학습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 행렬, 요 녀석이라는 거죠. 가중치 행렬이 단어의 분산 표현을 나타내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요 행벡터에 들어있는 숫자 값이 단어의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가중치 값에 랜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력층의 수보다 입력층의 뉴런수, 아까 7개였잖아요. 입력층의 뉴런수는 7이고 은닉층의 뉴런수는 3인데, 사실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입력층보다 은닉층이 반드시 적어야 될 필요도 없고 동일해도 되고 오히려 은닉층이 많아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워드 임베딩을 한다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고차원 벡터를 대수적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저차원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닉층의 뉴런수가 작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입력층에서는 고차원 원핫 벡터였고요. 자, 다시 중요합니다. 입력층은 고차원 원핫 벡터였고요. 은닉층은 저차원 밀집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어를 간결하다기보단 압축해서 표현한 밀집 벡터. 위에서 사용한 거는 3차원 벡터로 표현했잖아요. 여기 보면 3차원 벡터로 표현을 한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출력층의 뉴런 각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면, 출력층 뉴런의 값은 각
단어의 스코어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정답이 하나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그러면 얘는 you와 say와 goodbye 단어가 나올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로 사실 가기 전에 스코어예요. 자, 스코어와 확률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죠. 뭐냐면 모든 값의 합은 1이어야 돼요. 확률은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모든 값의 합은 1이 돼야 되고요. 각각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요. 마이너스를 갖거나 1보다 큰 값을 갖는 게 있으면 그건 확률이 아니고요. 다 더했을 때 1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닉층과 Wout을 곱해서 나온 출력층의 요 값들은 뭐 0.1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밀집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되겠지만 얘네가 아까 확률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걸 보장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얘네가 이제 점수다. 근데 점수가 얘가 제일 높다. 그러면은 그건 굿바이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 스코어가 높으면 확률도 높은데 아직은 요 스코어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스코어를 확률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softmax라는 함수를 적용할 겁니다. 자, 스코어가 있으면 걔를 소프트 함수를 적용해서 확률로 변환을 할 건데 스코어가 높으면 확률도 높고 스코어가 낮으면 확률도 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봤더니 U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굿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봤더니 스코어가 누가 제일 높으냐? say라는 애가 높더라. 그러면 확률을 구해도 say라는 애의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답으로 say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추론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쭉 살펴보고 자세한 문법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 값이 두 개가 주어졌네요. 자, 원합 벡터로 주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원이라서 미니 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미니 배치를 받은 건 아니고요. 미니 배치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실행을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맥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왼쪽 단어 오른쪽 단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지금 미니 배치의 크기는 1입니다. 한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뒤에 한 단어씩을 넣은 거기 때문에 미니 배치는 1입니다. 만약에 미니 배치가 3이다. 그러면 세 단어를 동시에 예측하면서 세 단어 각각의 앞뒤에 있는 단어 두 개씩 해서 6개가 들어가서 3개를 예측하면 그럼 미니 배치 3이 되겠죠. 자, 뭐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은 한 번만 학습을 하는 거니까 사실 아무 값이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지금 타겟과 맞춰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흐름만 보도록 할게요. 자, C0, C1에 대해서 앞뒤 단어를 하나씩 집어넣어 줬고요. 가중치 WI에는 7 곱하기 3 행렬로 랜덤, Wout은 3 곱하기 7 행렬로 랜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행렬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인풋과 가중치를 곱해주는데요. 곱해주는 과정이 이번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계층을 먼저 생성을 하고 요게 아까 그 향후 구현을 위해서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 건데 자 보면 이렇게 볼게요. 네, 요쪽 연산을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고 요쪽을 위해서 만들고 여기를 위해서 만들고 이렇게 레이어를 3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풋 레이어 0를 하나 만들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인풋 레이어 1을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가중치 벡터는 WIN으로 동일하다. 즉
동일한 가중치 벡터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도 하나 가중치로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풋 값과 그 가중치를 곱하는 과정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인풋과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가중치의 곱, 그리고 두 번째 인풋과 또 만들어 놓은 가중치의 곱, 그런 다음에 걔네를 더하고 2분의 1을 곱해줘서 히든 값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히든 값에 대해서 또 아까 멤멀, 그 w out을 이용해서 멤멀을 만들었잖아요. 해서 그 히든 값에 대해서 w out을 곱해줘서 최종 아웃풋인 s를 뽑아내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 하면 두 개의 값, 여기 두 개의 원핫 인코딩 있잖아요. 두 개의 원핫 인코딩으로 된 단어를 입력으로 넣어서 입력 가중치에 곱을 해서 평균을 내고 그 녀석에 다시 출력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최종 스코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스코어가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아직 딱 한 번 학습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 번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냐면 얘가 아직 확률은 아니죠. 마이너스도 막 곳곳에 보이고요. 2가 넘는 값도 보이고요. 얘네를 더해서 1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고요. 확률은 아니지만 스코어잖아요. 그럼 이 스코어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지금 두 개가 비슷비슷하네요. 좀 더 확실한 차이가 나는 뭐 없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1.4389니까 마지막 값이 제일 스코어가 높잖아요. 스코어가 높으니까 확률도 높겠죠. 그 말은 뭐냐면 10000하고 0010000을 넣었을 때 타겟으로 얘가 지금 추론하는 거는 0000001이 될 것 같아 라고, 그러면 점이 마침표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틀렸죠. 많이 틀렸죠. 틀렸기 때문에 다시 백워드 인덕션을 통해서 가중치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수없이 거치게 되면은 모델이 더 정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백워드 인덕션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과학 개론 강의 영상 중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고, 또 다른 뭐 인터넷 사이트나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백워드 인덕션에 대해서는 에러가 있을 때 거꾸로 역전파를 해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웨이트가 수정된다라는 정도만, 목적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